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긴급히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동영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임대형 기숙사가 많이 건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동영상을 나눠보고 미리 땅을 확보해서 임대형 기숙사가 평택 쪽에 많이 건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좋은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기 바랄게요. 목차는 5가지로 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는 뭔가, 그리고 사례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결론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임대형 기숙사 코리빙 하우스라고 합니다. 코리빙 하우스. 코리빙이라는 건 함께 모여서 산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사는데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다중주택보다 큰 규모로 보시면 돼요. 다중주택도 말 그대로 각자 생활하고 취사는 같이 하고 휴게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물을 지으면은 보통 1층에다가 같이 공유하고 2층에 공유하고 3층부터 쭉 져서 한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같이 하는 기숙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사서 기숙사형으로 하고 이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양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 여기에 대한 지금 초기 단계 때문에 제한적인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에서 조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조례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긴급히 여러분들이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하고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은 제가 알찬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임대형 기숙사를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법 종류에서 옛날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제 일반 기숙사랑 임대형 기숙사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로 나눠졌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측 부분이 핵심적인 얘기인데 건물 유형 규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생활형 숙박이 있고 고시원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핵심인 건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차 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주차 대수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주택 지을 때는 0.5대인데 지금 한 대까지 지금 굉장히 조례마다 틀리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기준이에요. 이거는 서울시는 이제 0.5대고 생숙은 134해배당 한 대고 고시원도 134해배당 한 대고 다중은 150해배당 한 대고 임대역은 200해배당 한 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다중주택은 한 45평 지을 때 주차 한 대를 넣어야 되는 거고 도시형이랑 5세대는 1세대당 0.5대를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형 기숙사는 60평대 한 대를 져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생습보다 더 좋아요. 이게 생습보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는 과연 무언가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법 규칙의 용도 분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이제 혼자 사는 건데 다가구 주택도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연립주택이랑 세대가 많이 헷갈리는데 면적 기준이에요.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줄어들면 다세대 빌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숙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 학교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공동 취사 시설을 이용하고 해서 일반 기숙사가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임대형 기숙사.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20실 이상이고 그리고 공동 취사 사용수가 50% 이상이고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20실 이상이고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 이상이에요. 어떻게 다 갈 거냐? 이건 조례나 시에서 제약을 많이 하겠죠.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관련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많이 해놨어요. 보면은 요즘에 많이 트렌드다. 이 트렌드가 이제 트렌드다. 그래서 많이 이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트렌드고 이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저희가 기재를 할 거예요. 블로그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링크 걸리고 해서 좀 검색을 하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형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임대형 기숙사 보면 알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서 하는 건데 대기업에서는 임대형 기숙사는 아니지만 프리딩 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에서는 에피소드라는 네이밍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피소드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에피소드 치면은 이제 SK에서 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약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대에서 하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맹그로브라는 사이트를 갖고 그 다음에 네이밍을 갖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유치하고 그래요.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도 한번 네이밍을 만들어서 이 코리빙 하우스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밍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길 바래요. 그래서 코리빙 하우스가 네이밍을 갖고 맹그로브는 현대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KT에서는 리마크빌, 트러스트웨이 이런 네이밍을 갖고 지금 코리빙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기업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고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랑 같이 연합하기를 바래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가 파크 빌리지라는 네이밍을 갖고 지금 지제역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벌써 9개 현장 갖고 하고 있는데 이 코리빙 하우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추가 다중주택이에요. 다음 주에 다중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사례를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다중주택을 코리빙 하우스화를 하자는 것이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공용을 같이 하고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전초 단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를 해서 좀 대규모 있게 해서 한번 브랜드화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임대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평택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 그리고 삼성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화를 하는 임대형 기숙사가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하고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금융을 잘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리 관련 법규를 잘해서 오케이가 됐을 때 바로 임대 사업자를 만들고 바로 신청을 하면은 좀 완화가 돼요. 이 모든 것이 초기 단계일 때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는 이제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콜렉티브라는 네이밍을 갖고 세계에서 제일 큰 코리빙 하우스가 더 콜렉티브 올드오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10층짜리인데 546개 호실이 있어요. 546개 실 현재까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00명에 대한 분들이 이 코리빙 하우스에서 살고 그분들이 같이 이제 휴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명 봤을 때 호텔로 볼 수도 있고 호텔 그리고 아파트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 호텔화하는 코리빙 하우스를 좀 생각을 많이 해요. 호텔화하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몸만 들어가서 생활하고 내려갈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휴게하고 그런 공간이죠. 그런 것이 임대형 기숙사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성화돼 있고 500실 이상 하는데 공실이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건축법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2023년 신상품 포리딩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운영 자격은 하반기에 임대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공공주택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주택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만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 LH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런 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평택도시공사에서 많이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나라 돈이니까 또 정부 돈이니까 못하지만 하반기에 민간주택 법령을 개정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내임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임대 건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반기를 보고 빨리 그 자격을 따야 돼요. 땅을 확보하더라도 이제 그런 걸 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랑 건축주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수하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세무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무도 장점은 뭐냐? 장점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이 이렇게 다중주택은 200평 이하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해도 돼요. 그리고 주차 대수 규정이 낮아요. 200세대당 60평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중주택 10개에 주차 한 대는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임대형 기숙사는 이제 600평이잖아요. 맞습니다. 4평씩 하면 15가구당 주차 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 기준이 굉장히 좋아요. 세대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를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요. 저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늦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많이 나와요. 월세도 많이 나와요. 이 자료를 저희가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가 도시형 주택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임대형 기숙사는 엄청 많이 나온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건축 규정은 상당히 좀 세밀한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 블로그를 자세히 보시고, 건축사분들이 저희랑 같이 연합을 하는 건축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팅도 하고 관련 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 전문 건축사를 하는 게 좋고, 그런 걸 저희랑 연합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준도 많이 돼 있고, 복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차장 지하에다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고,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 공간도 얼마씩 확보해야 돼요. 한 사람당 평방 제곱미터, 그러니까 1.2평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주차 대수는 200세대당 한 대로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발치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임대형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운영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실, 공용공간, 관리, 가스, 임차인 자격 요건,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평택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대형 기숙사가 이렇게 개인이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일 활성화될 곳이 어디냐면 저는 평택시라고 생각을 해요. 평택시 서울에는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평택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평택시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지제역이 가까워서 좋고 역에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임대형 기숙사를 원하는 분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제한을 조금씩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을 어떻게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전기를 세대별로 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둬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주차 범위 내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해서 차 있는 사람 임차인을 안 받겠다. 이러한 제안을 많이 둘 것 같아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핵심적인 거는 평택시에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왔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많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임대형 기숙사 이게 규제가 강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빠르게 준비하고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평택이 임대형 기숙사의 최고 위치다. 수익률은 최고다. 엄청날 겁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자. 전문가 개인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좀 건물이 저는 항시 주장하죠.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는 건물이 이뻐야 된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임차인이 편리해야 된다. 동선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호텔화를 해야 된다. 돈 안 들고 그리고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여야 된다. 강조하죠.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는 누구냐 이 임대형 기숙사를 내가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토지 공사비에서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20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사 전문가, 디벨로퍼, 우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주택 법령 정비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나라밖에 정부만 못해요. 그래서 민간주택 법령이 정비 후 가능하다. 언제 정비가 되냐? 금년 11월 전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빨리 준비하고 하자. 그래서 과열되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과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열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6번째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수익형과 고급화가 확실히 결정하므로 상품 구성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 평택 지제역에 있는 평택 지제역 부동산으로 오시면은 한번 좋은 임대형 기숙사 코리빙하우스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